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4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오후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처분, 가처분 2차 신문이 열립니다. 오늘 직무복귀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지 여부는 예단할 수 없지만 홍순욱 부장판사가 정경심 재판처럼 시원한 결정을 내려주길 기대해 봅니다.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님과 이 문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윤석열 총장 징계처분, 가처분 신문이 지난 22일 1차 열렸고 오늘 24일 2차 신문이 오후 3시부터 열리는데 오늘 좀 결정이 나올까요? 뭐 오늘 나올 가능성도 있고요. 뭐 늦으면 뭐 크리스마스 연휴 지나서 다음 주 초에 나올 수도 있는데 오늘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봐야집니다. 예. 지난주에 또 심의를 했기 때문에 오늘 또 저는 뭐 어제 23일 날 크리스마스 이브 전날 또 큰 선물을 국민들한테 주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정의는 살아있다. 예. 예. 정경심에 대해서 징역 4년. 어떻게 보면 그것도 가벼운 거예요. 그렇죠. 우리 온 국민, 온 나라가 지난 1년간 얼마나 그 홍역을 치렀습니까? 청와대하고 민주당에서 그거 무겁다고 그 뭐 과잉이라고 괘씸죄라고 하는데 범죄 혐의가 11개거든요. 15개던데요. 15개 중 유죄가 11개. 11개예요. 예. 그게 왜 작아요? 그러니까. 숙명여고에서 교무부장이 자기 쌍둥이 딸 외에 시험 보는데 답안지 누출했잖아요. 예, 그렇죠. 그거 징역 얼마 받은 줄 아세요? 얼마 받았죠? 꽤 중형 받았던 걸로. 3년 6개월 받았습니다. 아, 그랬군요. 답안지 하나 자기 자식들한테 가르쳐줬다는 혐의로. 공문서 2조만 하더라도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딸 둘, 숙명여고 딸 둘도 지금 재판에 넘겨졌어요. 근데 정경심 죄는요. 입시 비리 총체적으로 가족이 개입해서 했고요. 그리고 또 주가 조작. 이거는 미국 이런 데서는 종신형 때립니다. 예. 근데 징역 4년이 싸다고요? 그래서 하여튼 일단은 저기 후에 하늘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이 인용하는 식으로 좋은 선물이 저는 있으리라고 기대합니다. 아무래도 어제 정경심 재판이 영향을 좀 미칠까요? 뭐 아직 결정문을 써놓은 것은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신문을 오늘 하고 2차 그리고 나서 최종 판단을 하리라고 보는데 아무래도 상당한 영향이 있다고 봐야죠. 홍순욱 재판장도 상당히 원칙주의자고 강골 판사로 이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어제 임정엽 부장판사 정경심 재판에 상당히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겠죠. 긍정적으로 미친다고 봐야겠죠. 여태까지 이제 홍순욱 그 판사가 본안 심리에 준하는 재판을 한다고 좀 시간을 끌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뭐 실체를 좀 알기 위한 것도 있지만 문재인이 제가한 거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데는 조금 조심스러운 것도 있지 않겠어요? 대통령이 제가한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제 임정엽 부장판사가 먼저 등불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홍순욱 판사도 같이 등불을 드는 게 훨씬 수월하지 않겠습니까? 먼저 이게 손 드는 게 좀 어렵거든요. 그게 정말 어렵죠. 왜 그 아프리카에서 그 누우 떼들이 물을 건널 때, 강을 건널 때 첫 번째 뛰어드는 사람, 그 악어의 밥이 될 수 있는데 첫 번째 뛰어드는 사람 있잖아요. 펭귄도 퍼스트 펭귄이라고 있잖아요. 퍼스트 펭귄이 바다에 처음 뛰어 들어가는 거, 그 위험을 감수하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임정엽 부장판사가 정경심에 대해서 4년형 비교적 가벼운 거지만 때렸기 때문에 저는 홍순욱 판사도 거기에 여세를 몰아서 또 그 윤석열에 대해서 이건 너무 말도 안 되는 조치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인용해서 윤석열을 바로 직무에 복귀시킬 그럴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두 차례 정도 이렇게 가처분 신청을 네. 신문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기 때문에 네. 대통령의 결재, 재가가 난 그런 사안에 대해서 재판부로서도 또 대통령의 네. 여러 가지 체면까지를 고려해서 이렇게 심도 있게 그렇죠. 사안을 지금 들여다본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대통령에 대한 예의는 지킨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근데 그 홍순욱 판사가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총장, 검찰총장 허락 없이 네. 그 감찰해도 되냐? 그러니까요. 예, 그 말이 안 되죠. 굉장히 아픈 질문이거든요. 예. 추미애 허락 받아갖고 지시 받아갖고 온 거예요. 지지갖고 어거지로 만든 거에 대해서 판사가 점잖으면서 넌지시 물어본 거예요. 원래 그러냐고. 예? 우리 제 판사들은 그걸 안 하는데 그 얘기 아닙니까? 그 허락도 안 받고 자기 직속 상관 허락도 안 받고 마음대로 한동수라는 감찰부장이 한 거를 그 원래 그러냐? 어? 그건 넌지시 물어본 거는 이놈들 웃기는 놈이다 이런 예. 생각을 좀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서도 뭐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되게 가처분 신청은 네. 회복할 수 없는 피해 정도가 어느 네. 정도냐, 또 시급성, 긴급성, 또 공공복리 예. 이런 것들이 판단 사항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절차적인 적정성, 그다음에 내용적 타당성도 네. 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는 가처분 신청이지만 사실상 본안 소송은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이미 그렇죠. 임기가 끝나버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본안 소송과 네. 준해서 네. 그렇게 지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알려진 바로는, 언론에 보도된 바로는 절차적인 적법성, 예. 이건 뭐 그냥 너무 많이 어긴 거고 내용도 어거지로 그게 했죠. 어떻게 내용도 그렇고 검찰총장을 쫓아낼 만한 정족수도 어거지로 맞추고 예. 그 뭐 몇 명 되지도 않는 걸 또 다수결로 또 하고 만사가 다 엉터리죠. 그리고 항변권 일국에 그래도 국회하고 국무회의를 통해서 임명한 검찰총장을 항변권조차 제대로 안 주고 저렇게 정직 2개월 했다는 거는 판사가 봐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면이 있다. 다만 이제 판사가 고민하는 건 그걸 거예요. 지난번에 조미연 행정법원 판사가 예. 할 때는 그때는 직무 배제였거든요. 예. 그래서 직무 배제는 사실상 해임이다. 그래서 검찰 중립성을 몰각한 거다. 몰각은 없애버린다는 뜻이거든요. 아주 준열하게 나무랬어요. 근데 이번에도 해임을 했으면은 오히려 판단하기가 쉬울 거예요. 근데 정직 2개월을 회복할 수 없는 손실로 보느냐. 그게 이제 좀 고민을 하겠는데 저는 이것도 회복할 수 있는 손실로 봐야 된다고 봐요. 7개월 중에서 2개월이고 예. 남은 7개월 아닙니까? 그렇죠. 2년이 예. 아니고. 네. 거기다가 지금 뭐 월성 1억의 수사라든가 지금 그렇죠. 이런 것들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2개월간 시간 벌어서 공수처 출범시켜서 다 수사 중단시키려는 의도가 뻔히 보이는데 이거를 저는 홍순욱 판사가 충분히 감안해서 예. 저는 현명한 판단을 내리라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22일 날 그날 1차 신문이 있었습니다만은 뜬금없이 문재인 대통령은 오부 요인을 불러서 코로나 대책을 논의한다는 거예요. 아니, 코로나 대책 논의하려면은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불러서 논의한다면 또 이해가 가는데 아니 오부 요인도 자기들 사람 아닙니까? 전부 선관위원장까지. 이게 바로 국정농단이죠. 뭐. 예. 예. 그런데 그 김명수한테 가서 예. 뭐라고 했어요? 지금 권력기관 개건을 하고 갈등이 많은데 여러분들도 뭐 그런 정착이 되도록 명심을 하고 네. 좀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 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똑바로 알아서 하라는 거죠. 네. 그래서 영향을 미칠라나요? 근데 뭐- 어제 임정엽 부장판사 네. 결정 내린 것 보면은 그거는 관계없이 그러니까 김명수 대법원장은 아마 저 석고 대제를 해야 되지 않나 청와대 가서 내 말이 안 먹힙니다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그것도 하루 전에 급조해서 자리를 만들었대요. 예. 이런 중요한 판단. 지금 헌법재판소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제기한 거 위원 있잖아요. 윤함석 예. 재판소장도 그거 네, 마찬가지죠. 그거 와서 다 불러들여서 대법원장하고 뭐 쭉 불러들여서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본인은 문재인은 뭐
그냥 평상시 국정 수행이라고 하지만 지금 연말에 굵직한 재판을 앞두고 저렇게 하는 거는 누가 봐도 부당한 개입의 소지가 우리나라는 상권 분립인데 그런 말 있잖아요. 오이밭에서 신발끈 고쳐매지 말고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 고쳐매지 말라고. 그렇죠. 누가 봐도 오해의 소지가 있고 어떻게 보면은 삼권 분립인데 입법, 행정, 사법 우에 대통령이 황제처럼 이렇게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거죠. 그래갖고 사실상 지시 아닙니까? 지시. 그렇죠. 아 들어와 뭐 그래가지고 한마디 하고. 특히 헌재는 윤석열 총장도 뭐 위원 제청을 했습니다마는 공수처법에 대해서 지금 야당 측에서 그 위헌 소송을 내놓은 거 아닙니까? 위헌 제청을 제기를 그렇죠. 해놓은 아주 중요한 판단이죠. 만약에 공수처법 이 자체가 지금 경희대 문재인 대통령의 은사라고 볼 수 있죠. 허영 교수. 이건 완전히 위헌이라는 겁니다. 말도 안 된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헌재에서 만약 위헌 판결이 나오면은 이 정권이 스톱이죠. 그동안 기도했던 그러니까 여러 사안들이 다 무산되는 거예요. 헌법재판소가 중요한데 2월 달에 지금 제기했거든요. 10달이 돼도 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 쫓겨날 때는 몇 달 만에 한 줄 아세요? 3달도 안 걸렸어요. 그러니까. 한 나라 대통령 쫓아낼 때는 3달도 안 됐는데 공수처가 위헌인지 판단해달라는 건 10달째 만지지도 않고 있어요. 거기다가 대통령이 지시를 한 거 아닙니까? 권력기관 개혁에 협조를 특별히 당부를 하면서 개혁에 동참해달라. 이렇게 불러서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 이제 청와대에 불러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아, 왕 같다. 그래서 왕이면은 차라리 그래서 문조라는 말도 있잖아요. 문조? 문조. 저는 문조라도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문산군이 될까봐. 문산군. 문해군은 좀 나아요. 광해군은 그래도 외교라도 잘했잖아요. 이복 동생 죽여서 영창대군 죽여서 그렇지. 문산군은 이거는 완전히 진짜 망난이거든요. 나는 자칫하면 문산군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쨌든 홍순옥 부장판사가 이러한 외부적인 압력에 굴하지 않고 확실한 또 정말 국민들한테 크리스마스 선물이 되는 시원한 판결을 좀 해주기를 기대를 할 수밖에 없네요. 뭐 하여튼 뭐 임정혁 부장판사가 정경심에 대해서 단죄를 내린 여세를 몰아서 우리 정의의 들불이 크리스마스에 하느님 가호로 우리나라에도 참 정의의 등불이 크리스마스 트리에 대신 좀 올렸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윤석열 총장의 징계 처분과도 관련이 있는데 이 긴급성, 시급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전지검에서 월성 1호기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 관련자들 한수원이라든가 산자부 공무원들이 협조를 안 한다는 거예요. 당초는 이제 윤석열 총장이 지난번에 직무에 복귀하자마자 월성 1호기 수사 그 부분에 대해서 제일 먼저 결재를 내려가지고 바로 또 압수수색에 들어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제 이제 23일 3명에 대해서는 기소를 했습니다만은 그 이후 백운규 산자부 장관 전 그리고 최이봉 전 산업정책비서관 지금 가스공사 사장이죠. 이런 사람들에 대한 소환 조사가 바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했는데 그 산자부 공무원이라든가 한수원이라든가 이 관계자들을 불러도 잘 오지도 않고 와갖고도 전에 했던 진술을 막 뒤엎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겠어요? 뒷배가 있으니까 그러겠죠. 그렇죠. 전에 뭐 정세균도 가서 뭐 격려했죠. 격려해주고 뭐 청와대에서 직접 나서서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2개월 정지시킨 가장 큰 이유가 뭐겠어요? 그렇죠. 이거 월성 1호기 그 윗선 수사가 백운규하고 최이봉 지금 빨리 그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자들을 빨리 불러들여서 기소를 빨리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후에는 또 어디겠어요? 이제 청와대 문모 씨 아니에요. 수석들이 있어요. 또 수석 실장. 당시 수석은 김수현. 그렇죠. 사회수석이거든요. 그렇죠. 그 후에 이제 정책실장이었지만 그 당시 정책실장은 지금 주중대사로 가서 편안히 계시는 장하성입니다. 장하성. 이런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일 윗선으로 가야 하는 건데
이게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더 안 될 가능성이 많은 게 지금 추미애가 지금 마지막 인사를 한다고 지금 네. 작업하고 있거든요. 그때 이제 대전지검장 탈원전 수사하고 있는 이두봉 지검장 또 좌천시킬 가능성이 많아요. 또 형사부부장 지금 네. 직접 수사를 하고 있는 이상현 부장이죠. 네. 그 사람들 뭐 좌천시켜버리면 그렇죠. 사실상 팀이 해체되는 것이다. 그렇죠. 수사를 못하는 것이죠. 그렇죠.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 정지를 당한 상태에서 지금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도 또 아마 날릴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네. 자기 등 뒤에다 비수 꽂았다고 꽂았다고. 아주 그냥, 독심을 먹고 있잖아요. 네, 추미애가 마지막에 그냥 청산가리를 왕창 뿌리고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요. 네. 지금 뭐 또 법무부 장관을 임명한다지만 언제 누가 될지 또 청문회까지 하면 언제까지 할지도 모르거든요. 그럼요. 1월 달에 인사를 하더라도 네. 청문회 오고 나면 2월 달 가는 건 아닙니까? 그렇죠. 뭐 이용구 차관인가 뭐 그 친구를 그자를 시켜주려고 그러는데 지금 택시 운전사 폭행 문제가 또 있잖아요. 네. 그래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추미애가 앞으로 인사를 굉장히 많이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영구 차관 말 나왔으니까 네. 뭐 택시기사 폭행도 있지만 이 사람을 왜 법무차관 시켰겠습니까? 이 사람이 바로 백운규 그렇죠. 변호인이죠. 변호인 아닙니까? 그 사람을 시킨 의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건 무조건 네가 가서 법무부에서 두드러 막아라 그 얘기 아닙니까? 그 지시 밀명을 받았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예. 그런 생각 자체도 잘못됐지만 그래도 그 차관을 임명하려면은 좀 사람됨도 좀 봐야 되잖아요. 그냥 술 처먹고 처먹다고 표현했나? 술 처먹고 택시기사나 두드리고 그게 인간입니까? 서민들을 말. 예, 진짜 힘든 사람이 택시기사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택시도 안 탑니다. 서울역 한번 가보세요. 택시가 수백 대가 서 있어요. 예? 그런 사람들 밤에 손님 많아 태웠다고 좋아했는데 술 먹고 자기 깨운다고 그냥 욕설이나 하고 구타나 하고 저런 자를 법무부 차관을 시켜요. 예? 이자는 윤석열 총장한테도 행패 부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법무실장 하다가 나가면서 이제 송별회 했는데 뭐 잘하니까 윤 총장을 불렀는데 오자마자 그 얘기 들었죠. 그 언론에도 다 보도됐잖아요. 국위형이라고. 조국을 국위형이라고 한다고. 자기 나이도 이용구가 많은데 무슨 운동권 선배인지 국위형이라고 한다면서. 아니 그 표창장 강남에 가면 몇십만 원 주고 사는데 당신 정치하려고 수사하는 거.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 표창장 가짜로 해서 입시를 그 무사 통과했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 의사될 꿈이 사라지잖아요. 다른 사람 대학 갈 꿈이 사라졌잖아요. 근데 법무차관이라고 사람이 법무실장까지 한 사람이 검찰총장한테 그렇게 수사한다고 술 먹고 그때도 취해가지고 그렇게 행설 수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능력도 능력이지만 하나같이 왜 말이나 인간들이 그렇죠? 요새 또 유명하신 한 분 변창흠이라고 완전히 꿈이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그 변자는 똥변자 같아요. 말이 똥이 나와요. 말이 예, 입만 열면 쓰레기 같은 말이에요. 예? 그거 뭐 아침 아파트 단지에서 아침 먹는 거는 여자들이 화장하느라고 시간 걸려서 안 된대요. 그 전에는 뭐 없는 놈들이 집에서 밥에 처먹지 뭘 그러니까. 동네에서 먹냐고. 근데 없는 사람일수록 아파트 단지 내에서 싸게 구내식당식으로 해결하면은 얼마든지 좋죠. 일하러 가고 또 아이들 더 키우는데 간편하고. 또 할 수도 있고 싸게 공급할 수가 단체로 사니까. 없는 사람들이 나가서 싸게 먹으려고 그래요. 있는 사람들은 집에서 럭셔리하게 해 먹죠. 그러니까 참 변창흠 같은 친구들이 저런 친구들이 국토부 장관 한다는 게 참 한심해서 차라리 그 빵처럼 아파트도 찍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김현미가 오히려 낫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구관이 명관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제일 좋아하는 구호가 사람이 먼저다 아닙니까? 제1구호인데 지금 변창흠이라든가 이용구 하면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무슨 좀 권력자를 치받았다 그러면 아이 그래 잘했다고 하는데 맞아요. 제일 서민들을 그냥 무슨 취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이런 자들이
그런 고위직을 맡는다는 게 인성부터가 안 된 그렇죠. 사람 아닙니까? 어디 길거리에서 아무나 장사미사를 찾아도 저거보다 낫겠어요. 어떻게 인간적인 쓰레기들만 이렇게 골라서, 예? 쓰레기들이잖아요. 택시기사 구타하고, 저기 변창흠 저거 하는 거 봐요. 세금부터 뭐 학력 스펙부터, 학력 스펙 했다니까 우리 딸은 떨어졌기 때문에 상관없다잖아요. 정말 안심해요. 사실. 네, 시청자 여러분, 유효상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끼리끼리 노는 것 같아요. 이 정권 보니까 위에서부터 장관, 차관까지. 위는 누구라고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예,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마지막 신문이 있고, 빠르면 오늘 밤 늦게라도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으로 다시 복귀해서 대검에 당당하게 이렇게 출근하는 그런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같은 심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